스포츠. No problem. 네, 화요일 저녁에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그리고 일간 스포츠의 김재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뭐 세 분이 나오는 경우는 수요일 하루밖에 없고 네. 대부분 이제 두 분씩 나오시는데 이 두 분의 조합이 좀 사실 저는 제일 좀 특이하고 신기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 일단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기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축구 전문 기자, 네. 농구 전문 기자, 아니면 뭐 한 전문 있어요. 네. 야구 전문. 저희는 전문이 없어가지고 네. 전문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그게 건가. 장점이자 단점이죠. 네. 장점이자 단점. 전문은 없다. 네. 다 알고는 있는데. 네. 예전에 팔방민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냥 팔방인 정도로 해두죠. 네. 팔방인. 네. 팔방 2인. 네. 팔방 2인을 네. 모시고 네.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제가 앞서 이제 야구, 농구 경기 상황 전해드렸는데 배구는 쏙 뺐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두 분께서 배구 그 경기 상황을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될 텐데 네. 딱 이맘때가 그 겨울 스포츠, 여름 스포츠가 딱 그렇죠. 겹치는 시즌이죠. 예, 원래 10월 말이 항상 이런데 프로야구가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11월 말까지도 이 세 가지 종목을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V리그가 지난 주말에 개막해서 개막전에서는 대한항공이 우리카드를 꺾고 GS가 흥국생명을 꺾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는 실외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계속 받고 있었고 그렇죠. 예. 백신 실내 완료자에 스포츠도. 대해서 입장이 되는데 실내는 어때요? 실내 스포츠도 이제 무관중에서 이제 거리두기 지침이 좀 조정되면서 오늘 경기부터 관중 입장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부의 페퍼저축은행이 오늘 첫 경기를 역사적인 경기를 가지는데 네. 창단 경기부터 이제 관중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첫 경기입니까? 페퍼저축은행. 사실 어떤 팀이 없어지고 페퍼가 생긴 거죠? 아니, 없어진 팀은 없고 이제 없어요. 새로운 구단으로 이제 네, 추가가 된 거죠. 추가가 된 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개 구단 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네. 관심이 더 있어야 돼요. 네, 네. 여자 배구는 이제 7개 구단이 자웅을 겨루게 됐는데 오늘 경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남자부 경기는 먼저 끝났죠. 네. 대전에서 열린 이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의 경기. 이 경기에서는 한국전력이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완승했더라고요. 네, 다우디 예. 선수가 16득점, 서재덕 선수 또 올 시즌에 복귀를 해서 또 이 한국전력에 이제 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12점을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화재에서는 러셀 선수가 26점을 기록을 했지만은 좀 다른 선수들이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부의 이제 페퍼저축은행 이번 시즌에 과연 신생팀으로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지금 이 우승 후보로 꼽히는 KGC 임상공사를 상대로 해서 현재 4세트까지 일단 끌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1세트를 페퍼저축은행이 먼저 25대 16으로 따냈고요. 엄청나게 큰 점수 차로 이겼어요. 네, 그리고 2세트와 3세트를 KGC 인삼공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세트 진행 중인 가운데서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요. 팽팽합니다. 예, KGC 인삼공사에서는 이 쌍포조 이소영 선수와 엘레나 선수가 각각 17득점씩 나란히 기록을 했고요. 페퍼저축은행에서는 이제 외국인 선수 엘리자벳이 18득점으로 현재 활약 중입니다. 네. 페퍼저축은행 오늘 이제 창단 특별 행사를 시작으로 첫 네.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페퍼저축은행? 사실 지금 모든 선수들이 다 모여서 연습한 지는 5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선수단 구성에서도 처음 들어온 선수가 엘리자벳이 외국인 선수였고 보호 선수 제외해서 특별 지명 받고 신인들 이제 수급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주전 레프트인 지민경 선수랑 네. 주전 세터로 점 찍었던 박사랑 선수도 부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력이 100%가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세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경기력도 좋았고 수비 조직력이 일단 좋아서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은 좀 돌풍을 한 번쯤은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형실 감독이 그러니까 개막 미디어 데이 때 뭐 잠시 후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네. 일단은 매 라운드마다 승리를 거둬서 5승을 거두는 게 목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소박하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배구라는 거는 장기전이고요. 네. 이 장기전에서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제 호흡을 딱 맞춰서 분위기를 탄다면은 이 신생팀의 이 돌풍이 참 이 거셀 가능성도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첫 경기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의 이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그렇죠. 이
페퍼저축은행의 전력이 꽤 만만치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인터넷으로 켜놓고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야 신생팀 만날 정도로. 맞습니다. 디잉부터 시작해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지금. 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민경과 박사랑이 일단 뭐 부상으로 빠지게 된 상태에서 네. 이번 시즌은 성적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접어둬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승 정도만 해야지 뭐 거기서 올해 갑자기 우승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네. 근데 그나마 좀 기대를 하자면은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박은서라든가 김세인 이런 선수들이 있을 것 같고 오늘 경기를 보면 이제 흥국생명에서 이적해온 이한비 선수가 서브를 포함해서 좀 활약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랑 선수의 자리를 메꾸고 있는 이현 선수가 네. 세터 자리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아까 1세트 때 22대 12 상황에서 나온 플레이가 그 3번 연속 디그는 네. 거의 이번 주 베스트 플레이가 아닐까. 벌써. 네. 일단 수비가 좋은 팀은 절반 이상 기본은 할 수 있기 이야. 때문에 생각보다 이 페퍼저축은행이 맥없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생각 들었습니다. 4세트인데요. 페퍼저축은행이 방금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야, 대단합니다. 지금까지가 이한비 선수가 디그 성공만 지금 17개를 기록을 했네요. 진짜요? 네. 이러면 못 이겨요, 그렇죠? 네. 수비를 이렇게 잘하면 네. KGC 인삼공사는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소영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제 GS 칼텍스에서 이제 데리고 왔죠. 이 FA 시장을 통해서. 네. 워낙에 이제 KGC 인삼공사 하면은 이 레프트가 참 고질적인 그런 어떤 문제였는데 이소영 선수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고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엘레나 선수와 함께 좀 어느 정도의 지금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는 또 이 국가대표 세터죠. 염혜선 선수가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뭐 베테랑인 한송이 선수, 여기에 뭐 신예, 이 박은진, 정호영까지 아주 그 이 팀 구성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참 탄탄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은 이 지난 시즌에 인삼공사가 좀 아쉬웠던 게 이 디우프의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많이 몰렸던, 쏠렸던 그런 공격 루트였죠. 네. 이것을 과연 이 옐레나가 좀 어느 정도 일단 역할을 할지도 중요하고 이소영, 옐레나 이 콤비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분산을 하면서 이제 공격 효과를 낼지 이게 이번 시즌 이 KGC 인삼공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신생팀도 있고 네. 도쿄올림픽 열기가 아직 안 식었어요. 그렇죠. 예, 뭐 김연경 파워도 있고 네. 아무래도 좀 배구는 여자부에 약간 좀 초점을 맞춰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사실 작년 시즌부터 그런 네.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거기다가 김희진이라든가 김수지, 뭐 박정화 선수, 오지영 선수 이런 김연경은 없지만 그 외 올림픽 주축들이 모두 건재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V리그의 흥행을 이끄는 게 여자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미디어데이에서는 많은 감독들이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우승한다 이렇게 점 찍었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14일에 여자배구 미디어데이에서 7개 팀 중에서 5개 팀 감독이 이제 도로공사를 우승팀 예상 후보로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 좀 가장 이 재미있었던 게 이 차상현 GS 칼텍스 감독의 말이었죠. 이 김종민 이 도로공사 감독과는 이제 30년 지기 절친인데 또 겨냥해서 이기자 도로공사 이렇게 또 포부를 밝혀가지고 너만 이기면 되는 느낌으로. 네, 김종민 감독도 나도 차상현 감독한테는 이기고 싶다. 이렇게 또 도발에 응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이 우승 후보로 도로공사를 꼽았던 이 감독들의 말을 보면은 역시나 이제 V리그 여자부에서 올 시즌에 유일하게 지난해 뛴 이 외국인 선수죠. 이 켈시와 이제 지금 현재 주포로 활약 중인 박정화 선수의 조합을 단연 지금 경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서남원 IBK 기업은행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 도로공사가 선수 구성이 좋고 또 외국인 선수와 같이 호흡한 시간이 길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이 도로공사가 좀 더 이제 리드하면서 GS 칼텍스나 현대건설 같은 이런 팀들이 좀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치는 분위기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잖아요. GS 칼텍스. 그렇죠. 그리고 또 김연경 선수가 빠진 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참 팬층이 두터운 편인데.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막전에서부터 흥국생명을 GS 칼텍스가 셧아웃 했고요. 사실 이소영과 강소희가 동시에 FA가 될 때 GS는 강소희를 선택한 거죠. 네. 팀의 주축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를 보태주기 위해서 박혜민과 최은지 트레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수비가 좋은 최은지를 영입했기 때문에 강소희가 좀 더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흥국생명을 셧아웃하면서 개막전에 좋은 경기력이 있었는데 흥국생명은 지금 일단 팀의 주축이 좀 없어 보이고 네. 그 저번 주말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공격 성공률이라든가 리시브 효율 이런 부분들이 다 기존 수치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흥국생명에서 빠져나간 선수가 좀 더 있었죠. 네. 이재영, 이다영 자매. 네. 좀 약간 도망치듯 나라를 떠난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랬죠. 어떻습니까? 지난 16일에 인천공항을 이제 나갈 때 그 모습이 참 많은 이 배구 팬들의 이제 마음을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죠. 복잡하게 네, 했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었고요. 결국은 그리스에 가서 어제와 오늘 이 구단 홈페이지 그리고 뭐 그리스 언론의 좀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좀 환한 미소를 짓고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구단인 PAOK도 뭐 자매 환영글을 이거 말 그대로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한국에서 레프트를 담당한 이재영에 대해서 슈퍼스타다. 뭐 그리고 세터를 담당한 이다영에게 마스터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한 그런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만은 그리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죠. 영입을 그렇죠. 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좀 하여튼 배구 팬들 보는 입장에서는 네. 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느 좀 정도 많은 생각을 하겠던 생각이 많아져요. 장면이었죠. 맞습니다. 네. 씁쓸한 것도 있고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대로 무슨 뭐 사실 봉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한 것도 사과를 한 아니고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런 네. 상황이니까요. 좀 찝찝하게 그리스에서 어떤 생활을 이어가게 될지 뭐 계속 뉴스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경기는 또 하니까요. 네. 남자부 판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자 우리카드 대한항공 우리카드, 대한항공 끝두 현대캐피탈? 2강이죠. 예. 우리카드랑 대한항공 2강이라는 전망이 많고 예. 그 와중에서도 알렉스가 건재하고 신영철 감독의 지도력이 있는 우리카드가 좀 더 앞서지 않을까라고 하자마자 네, 개막전에서 대한항공이 우리카드를 꺾었습니다. 3대1로 이겼죠. 역시 대한항공이다. 네. 이 정지석이 지금 개인사로 이탈한 와중에도 새 외국인인 링컨 선수가 개막전부터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이제 그 한 선수보다 어린 감독인 틸리카이넨 감독이 이제 맡았는데 과연 이 대한항공의 상승세가 어떨지도 좀 궁금해지고 현대캐피탈도 외국인 없이 여기에는 또 외국인 없이 OK금융그룹의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새 외국인 뽑자마자 바뀌었는데 바뀐 히메네즈 역시 이탈을 해버린 상황에서 거둔 약간의 값진 승리였습니다. 외국인 선수 없이 현대캐피탈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한 석 달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3라운드까지는 국내 선수들로만 팀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첫 경기에서의 승리는 상당히 값졌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은 그 워낙에 이제 현대캐피탈이 지난 시즌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최태훈 감독이 이 시즌 중반에 거의 한 초반 중반 넘어갈 때였죠. 네네. 그쯤부터 이 팀 리빌딩을 단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저는 좀 있지 않았나. 이번 이 개막전에서도 이 문성민, 허수봉, 이 좌우 쌍포가 참 잘 됐고요. 네. 여기에다가 뭐 레프트 김선호, 뭐 박경민, 뭐 이런 선수들이 지난 시즌 리빌딩 때부터 계속해서 이 호흡을 최태훈 맞췄으니. 감독이 중용해왔던 그런 자원들이었거든요. 네. 이 선수들의 어떤 경험이 좀 이번 시즌 초반에 이 현대캐피탈이 좀 다크호스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기로에 서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의 남자부 여자부 우승팀 예상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아이고, 네. 저는 한 번 덜미를 잡혔지만 오히려 더 네. 백신 맞은 느낌으로 네. 우리카드가 우승하지 않을까. 남자부에서 보고. 남자부에서. 남자부에서 우리카드 우승. 여자부는 GS 말고 절대적인 1강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카드랑 GS 칼텍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 남자부는 좀 갈립니다. 음. 남자부는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이 이 틸카이넨 감독의 어떤 이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워낙에 어쨌든 팀 자체가 뭐 그렇죠. 개막전에서도 보여줬듯이 자체가 참 튼튼하기 때문에 네. 이 공격부 배구, 스피드 배구를 기대하면서 남자부는 대한항공을 꼽고요. 여자부는 사실 좀 춘추전국 시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현우 PD와 같이 묻어가겠습니다. GS 칼텍스로. GX 칼텍스요. 네. 인삼공사 아니고. 네네. 네.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지금 KGC 인삼공사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4세트 진행이 되고 있고 4세트에서는 현재 KGC 인삼공사가 14대 8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유, 역시 뭐 구관이 명관이긴 하고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은 2세트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번 세트. 4세트에서 그렇죠. 끝나기 네,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도 승점은 따내게 되겠죠. 예. 네. 자, 배구 이야기는 이 시간에 앞으로도 자주 나누기로 하겠고요. 메이저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오픈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두 분인데요. 방금 한유미 해설위원께 뭐 강요하신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아니죠? 부탁을 드렸을 뿐입니다. 부탁을 드린 거죠. 네. 예. 아, 지금도 듣고 계실지 모르는데요. 네. 네, 한 의원님 귀엽게 봐주세요. 자, 정 PD 김 기자의 주간 MLB로 이어가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하고 있는 거죠? 네, 디비전에서 이제 올라온 팀들이 아메리칸 리그랑 내셔널리그의 최강팀을 가리는 시리즈입니다. 네. 여기서 이긴 팀들끼리 월드 시리즈를 붙게 되고요. 아유, 재밌겠는데.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오늘 3차전이 있었어요. 네. 어디가 있었죠? 오늘 보스턴이 이겼습니다. 네. 1차전은 휴스턴이 이겼고 2차전 어제 경기에서는 이 말루 홈런 2방으로 보스턴이 9대5로 이겼고 그렇죠. 오늘도 말루 홈런이 또 승부를 갈랐죠. 네. 이제 2회 말에 카이 슈아버가 이제 보스턴 선발 이제 상대 선발을 네. 이제 해서 시속 150km 직구를 받아치면서 아주 큼지막한 이 맞습니다. 홈런을 이제 쳐냈습니다. 이 홈런 덕에 보스턴이 역대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단일 시리즈 최다 말루 홈런 기록을 3개를 네, 이제 그렇죠. 치게 한 됐고요. 시리즈에서. 네, 한 시리즈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 가을 포스트 시즌 8경기에서만 지금 벌써 홈런이 20개입니다. 아, 정말 이 대단한 이 홈런포를 앞세워서 보스턴이 현재 2승 1패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스턴이 정말 통안에 네. 아쉬운 실책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 이런 걸 수도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이 알투베의 실책이었죠. 1대0으로 끌려가던 2회 말에 1-3할루 이제 상황에서 2루 땅볼이 나왔어요. 네. 보통의 경우면 여기서 병살로 이닝을 종료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이루 땅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타구가 알투베 선수의 가슴에 맞고 떨어지면서 내안타처럼 돼버렸는데 사실 투수 입장에서 이러면 굉장히 힘 빠지거든요. 그렇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타자인 슈아버에게 말로 홈런 맞고 네. 이제 조기 강판 됐어요. 선발이었던 우루콰이드가 그러면서 예. 불펜 과부하도 좀 걸린 거죠. 불펜 투수가 5명까지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보스턴이 이제 유리해진 거죠. 네. 이게 이제 4선승제인가요? 7전 4승제죠. 아, 이제 두 경기만 더 이기면 되는 거죠. 네. 두 경기만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렇죠. 이게 참 두 경기만 이기면 되는데 일단 3승까지 하고 그다음에 유리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셔널리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내셔널리그에서는 애틀랜타가 2연승을 네. LA 다저스에게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근데 두 경기 전부 다 끝내기로 그쵸.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네. 1차전에서는 오스틴 라일리의 끝내기 안타로 애틀랜타가 3대2로 이겼고요. 네. 어제 2차전에서는 또 이제 9회 말에 터진 에디 로사리오의 큰 끝내기 안타로 맞습니다. 역시 5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로사리오가 이 끝내기 안타를 포함해서 5타수 4안타 1타점으로 네.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게 두 경기 연속 끝내기로 졌다는 거는 굉장히 힘 빠지죠. 이기고 있거나 아니면 비기다가 그냥 끝에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결국 9회 말에 투수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9회 말도 있지만은 그 전부터 로버츠 감독이 네. 좀 너무 선발 투수들을 불펜으로 많이 혹사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2차전에 선발했던 슈어저는 12일날 119 던지고 15일날 13구 던지고 18일 79구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사이에 투구수만 202개예요.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사실 거의 보기 힘든 이런 맞습니다. 투구수 아닌가요? 그리고 네. 경기 끝나고 나서 괜찮았으면 다행인데 네. 팔이 잘 안 펴진다 그래요. 슈어저 선수가. 그리고 나서 2차전에 8회에는 또 20승을 거둔 에이스 유리아스를 불펜으로 투입했는데 여기서 또 2실점하면서 동점으로 갔거든요. 아유. 어쨌든 간에 약간의 네. 승부수이자 무리수였는데 이게 다 패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이게 이제 선발 투수가 불펜에서 잘하라는 이 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그 실험하다가 실패한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또 이 타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공격 그것도 네. 1회, 2회 공격이랑 9회 공격 다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공이 눈에 익으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강공으로 가기 때문에 넘어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아니면은 교타자들한테는 이 팀 배팅을 해버리니까. 네. 이거 내가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선발 투수 등판 일정도 어떻게 보면은 변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유리아스가 지금 무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유리아스를 근데 로버츠 감독이 지금 4차전 선발로 지금 내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리아스가 일단은 지금 그 사이에 좀 체력적으로 그렇죠. 무엇보다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하고서 이 4차전에 선발 투수로 나올지 일단 지금까지의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다저스의 투수 기용 문제 이 부분이 지금 챔피언십 시리즈의 전반적인 좀 이 관건으로 지금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지금 내일 경기가 있잖아요. 네. 예. 아침 6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애틀랜타가 훨씬 유리할까요? 다저스보다? 그렇죠. 지금 7전 4선승제 시리즈에서 1, 2차전 다 이긴 팀이 올라갈 확률이 84%입니다. 네. 만약에 애틀랜타가 이 확률을 힘입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99년 이후로 22년 만에 애틀랜타가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저스가 선발 투수로 워커 뷰러 네. 그리고 애틀랜타 선발이 찰리 모튼. 뷰러가 16승 4패였고 모튼이 14승 6패.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팀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아주 투수전이 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게다가 다저스가 이 애틀랜타와의 최근 홈 11경기에서 10승으로 절대 우위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수전 상황에서 과연 이 다저스가 원래의 흐름대로 가져올지 아니면 애틀랜타가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또 계속 이어갈지 아주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시즌을 마친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 네.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김광현 선수가 벌써 거기 2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계약이 끝났나요? 이제 계약이 끝나고 이제 다른 팀들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이제 김광현 선수가 잔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실트 감독 때문이었잖아요. 불펜행을 그렇죠. 지시했으니까. 네. 근데 실트 감독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히려 샌디에이고에 이제 팀글러 감독이 계약 종료됐는데 이 샌디에이고가 실트 감독과 접촉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실트 감독과 김하성이 또 새로운 연을 맺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김광현 선수가 지금 현재 저울질 중이거든요. 네. 과연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기를 원한다면 과연 세인트루이스와 또 계약을 또 할지. 하게 될지 네, 아니면은 할지. 이게 지금 하나의 또 큰 변수가 됐습니다. 네. 그럼 김광현 선수는 국내 복귀 안할 아직까지는 것 같습니까? 메이저리그에 좀 남는 방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들이 메이저리그 팬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까? 시카고 컵스가 이제 새로운 단장을 선임했는데 84년생 굉장히 젊은 단장이거든요. 이야. 사실 이전에도 젊은 단장인 앱스타인을 통해서 100년 넘은 그 염소의 저주를 깼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컵스가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받는 것 같은데 반대로 매츠는 지금 단장 찾기가 힘들어요. 네. 기존 단장이 포터가 성추문으로 물러났는데 대행이었던 잭스 카신 또 음주운전으로 아이고. 또 물러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리빈이라든가 디포데스타 이런 기존의 단장 후보들도 모두 좀 고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좀 김 기자 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단장은 정말 어려운 자리고요. 뭐 그렇죠, 이미 그렇죠. 그 최근에 또 드라마도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 이제 단장이 정말 이 여러 가지 좀 이 역할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 저는 그렇죠. 이 자리는 조금 고사하고 싶습니다. 야, 김 기자도 고사한대요. 아이고. 누가 네. 갑니까 그럼? 갈 사람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네. 예, 머니볼 같은 영화 봐도 단장 자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슈퍼스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수술을 안 받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원래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선수들이 좀 수술도 하면서 이제 건강을 찾는 단계인데 수술하면 오랜 재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내년 시즌에 재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뉴스가 참 많은데 시간이 야속합니다. 네. 이번 주 정 PD 김 기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저녁에도 8시 30분에 찾아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